안녕하세요. AN 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조세 심판원의 사례를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오피스텔을 갖고 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조세 심판원의 두 가지 사례를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양도세가 비과세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주택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에 따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거는 이 오피스텔이에요. 내가 비록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요거는 주택에 들어가는 거죠.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양도세를 판단할 때 주택이 된다. 결국은 이거 비과세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조세심판원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을 판단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 주택의 정의는 뭘까요? 주택의 정의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실질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때는 공부상 용도를 판단하고요. 즉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판단할 때 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실질이라는 거죠. 이 오피스텔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거용으로 적합한지 업무용으로 적합한지는 이제 사실상 오피스텔은 가보면 알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는 문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분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쟁점 부동산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다. 그러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이제 납세자가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분의 사례는 이분이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1세대 1주택자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 중에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피스텔에 누가 살았냐? 고시생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업무용으로 판단을 했고 이 주택 양도하면서 비과세로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과세관청이 보니까 이분이 이 주택도 가지고 있지만 이 오피스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생한테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받았고 거기에 이 고시생이 내가 여기서 살았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죠. 주택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했죠. 이 고시생이 이 오피스텔에서 내가 여기서 살았다라고 이메일을 보낸 이상 이분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 비과세 아니고 과세겠죠. 중과 여부를 판단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될 거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양도주택이 있고 중과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중과가 된다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실 이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원이고 최근에 결정이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인한테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아예 그 결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고가주택을 양도했고 다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오피스텔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애초에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가 방이 3개고요.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욕실이 2개나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실 또는 사무실 상가에서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죠. 욕실, 주방 이런 거 사실상 사무실 상가에서는 뭐 전혀 볼 수 없는 뭐 그런 내부 구조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판단을 했던 거는 여기 이제 사업자가 있었어요. 사업자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금 계산서를 계속 끊고 있었던 거죠. 이 주소지에서. 근데 이제 과세관청이 봤을 때는 이거는 허위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왔던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세금 계산서를 계속 주고받으면 이거는 업무용으로 볼 거다라고 했는데 과세관청이 이거는 이제 허위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뭐 입주자 카드, 주차 등록 이런 거를 보니까 사실상 사람이 살았다라고 밖에 이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단 요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으면 이거는 일단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런 고가주택의 양도, 특히 양도 차익이 좀 많이 쌓여 있었으면 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을 하고 이 고가주택을 나중에 처분을 하든 이 오피스텔을 뭐 누군가에게 증여를 해서 어떻게든 없애놓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명백하게 만들어 놓고 이 고가주택을 양도를 해서 이 엄청나게 큰 양도 차익을 지켰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오피스텔이 요새 뭐 굉장히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이 오피스텔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으면서 이제 추가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거나 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는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쓰던 시대가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상 오피스텔은 제가 여러 번의 상담을 해봤지만 사실상 거의 다 사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집주인분들이 임차인을 구할 때 여기로 뭐 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월세 계약을 하겠다 이런 게 어쨌건 위협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사례처럼 고시생이 내가 살았다 그 오피스텔에서 이 한마디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제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는 순간 양도소득세는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죠. 또 비과세로 판단하신 분들 중에 또 양도세를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도세를 뭐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양도세를 신고를 하면 이제 가산세를 과소신고 가산세를 받는 거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오피스텔이라는 리스크를 아예 없애놓고 양도를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면 최소한 비과세도 양도세를 일단은 신고는 해놓는 게 나중에 가산세를 줄이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유리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 소유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